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과 함께 지금 덜컥거렸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그 추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1900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있는 모습이죠. 자, 주식학개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그리고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니들과 함께 시장 상황 쉽게 파악해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사를 통해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게 정기 변경이 된다더라, 또 뭐가 편입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쉽게 후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니스타 먼저 김혜진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자, 오늘 MSCI 지수 이런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이 키워드를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용어이긴 한데 MSCI 지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SCI 지수가 뭔지, 그리고 또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MSCI 지수는 글로벌 IB 중 하나죠.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거의 약자가 MSCI인데요. MSCI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를 말합니다. 사실 MSCI는 무수히 많은 지수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종류를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MSCI ACWI라고 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을 모두 통칭한 지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선진국, MSCI 월드 인덱스라고 23개의 지수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MSCI 이머징 마켓, 신흥국 지수죠. 이것도 26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인 EM에 속해 있습니다. 이 MSCI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적절히 반영하고자 그때 종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정확히 분기와 반기 그리고 상시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기 같은 경우에는 5월과 11월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번에 이루어진 리밸런싱이 반기 리뷰인 거죠. 5월과 11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편입과 편출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춰줘서 이때 좀 변동이 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과 8월에 이루어지는 분기 리뷰에도 MSCI 지수가 재편성되고요. 또 대형 IPO 등 좀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면 상시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이 결정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가총액과 유동성입니다. 종목이 결정될 때 시가총액은 해당 국가 주식시장의 누적 시가총액 85% 지점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은 1조 8천억 원 정도가 시가총액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동 시가총액도 고려를 하고요. 유동 비율을 고려합니다. 이 유동 비율은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의 비율을 고려하는 건데요. 15% 정도가 유동 비율이 되어야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가 편입되는 주가가 결정되는 시기는요. 지난달의 주가, 지난달 마지막 10영업일 중에서 랜덤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영업일이 변동성이 컸다면 정확히 그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될지, 편출이 될지 가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MSCI가 발표를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이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세계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기에 세계에서 이런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다는 건데요. 이 다세로 어떤 종목들을 담느냐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거고요. 또 담을 때 언제 담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상세히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김혜주 전문가님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MSCI 지수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MSCI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 규모, 투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가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도 있는데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벤치마크라고 하죠. 추종하는 ETF의 종류가 1,200개가 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로 치면 12조 3천억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크기 때문에 점차 이 MSCI 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펀드 시장에는 ETF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산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패시브 펀드와 그다음 액티브 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매니저의 좀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장을 추종하지 않고 그 이상의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얻고 싶다 하면 액티브 펀드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겠다라고 하면 패시브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투자자들은 좀 높은 성과를 원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쪽으로 자금이 좀 규모가 쏠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운용을 했을 때 결국엔 패시브 펀드가 조금 더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최근엔 패시브 펀드를 추종한 자금들이 점점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시브 펀드가 추종하는 MSCI 지수이기 때문에 그 MSCI 지수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MSCI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이 지수에 따라서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매월 이제 큰 이벤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머징 통화에서는 좀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MSCI의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의 경우에는 자금이 2조 정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제 2,500조 원 규모인데요. 그중에서 한국은 1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213조가 우리나라의 자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지난 11월 때 MSCI 리밸런싱이 있을 때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중국 A주가 편입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5조 원 정도의 자금이 편출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MSCI 지수,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영향도 있고요. 이제 오늘 MSCI 정기 변경 리밸런싱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더존 비존이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반기 리뷰 때 편출됐던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종목이 편출이 되었는데요. 오늘 가장 가능성,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겠다라고 가능성을 봤던 종목은 사실 한진칼이었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었던 기준 두 가지 중에 시가총액의 기준은 충분히 넘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기준이 1조 8천억 원 정도니까 한진칼의 시가총액은 5조 원을 넘으니까요. 충분히 그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했지만 유동성 비율에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 주식이 15% 이내였기 때문에 현재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MSCI 같은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정기 리밸런싱마다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MSCI를 지수에서 해당 종목이 편출되기 전에 내가 이 종목을 조금 더 빠르게 매도하겠다라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MSCI에 편입되기 전에 내가 이 종목을 사보겠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이슈는 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MSCI 지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영향이 좀 단순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MSCI의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MSCI 지수 오늘도 이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뭐 편입이 되었다 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은 편입 불발이다 해서 아쉬운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MSCI 지수,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지면 좋을 만한 건지, 그런 내용들 상세하게 진희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주식학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서진 전문가도 함께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계로는 핫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업종, 그리고 그와 관련된 관련 주까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언택트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택트 제4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만든 언택트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그중에서도 실내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 남자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게임주 이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주들의 관심도가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 게임주가 각광받는 이유 자세히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게임주, 지금 앞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에 계속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재택근무하고 집에 있으면 뭐 게임만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트래픽이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관련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게임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게임주들도 뭐 블리자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EA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언택트 시대에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도 이제 이쪽에 언택트 관련 쪽으로 이제 엮이면서, 사실상 뭐 게임은 예전부터 이 언택트였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려면 게임 뭐 오락실을 가는데, 네.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네. 네. 오락실에서 이제 동전을 넣고 그 옆에서 이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롤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오히려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지금 뭐 대면하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건 오히려 뭐 처음부터 사실 언택트 이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게임은 이번에 이제 계속 좀 각광을 받는데, 제가 준비한 이 표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게임이 이런 언택트 시대에 또 최근 들어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관련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클라우드 관련 투자를 저희가 계속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어제 이야기 드렸던 클라우드 관련 쪽, 뭐 오늘 뭐 보니까 또 효성 ITX 저희가 이 탑픽으로 뽑았던 효성 ITX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네. 클라우드 쪽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건 클라우드 쪽이 투자가 되면서 게임주에 어찌 보면 궁극의 소위 말하면 이제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이 네. 지금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음악을, 예전 분들은 뭐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LP판 보던 세대는 아니고요. LP판으로 듣다가 이게 조금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오디오죠. 저는 그 세대는 맞아요. 마이마이, 네. 마이마이 해서 이제 뭐 이 CD. 워크맨이죠. 워크맨 세대. 워크맨으로 듣다가 그다음에 이제 CD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MP3를 받았는데, 이렇게 편의성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편의성들이 점점 편해지면서 음악에 대한 이게 소위 말하면 듣는 속도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즘에는 뭐 이게 스트리밍으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음악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풀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리밍은 기계에 대한 이게 제한이 없지 없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건데, 사실상 게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이 다 요즘 스트리밍으로 가는데, 이거는 사실 기기에 어찌 보면 좀 국한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네. 덜한데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 사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찌 보면 PC방을 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게임 사양 때문에 지금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이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최적화를 만들면,
원래 구현을 하려고 하던 걸 다 구현을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래픽도 다르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오면 사실 유저들의 이 디바이스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그게 다 서버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궁극의 소위 말하면 이제 게임들 원래 구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오히려 양질의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지금은 게임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언택트 시대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엔 게임 산업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장기화 조짐 가운데서 이 게임주들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뭐 네오이즈, 웹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뭐 신고가도 나타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이 꼽아오신 게임주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 흐름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더라도 저희가 한 3종목 정도만 이제 그 긍정적인 줄여서. 종목만 봤는데 네. 이번에 조금 더 종목을 더 늘려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영향인지 또 실제로 이쪽에 수혜가 되는지도 저희가 다 이야기해 드리려고 좀 종목의 풀을 좀 넓혔습니다. 일단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죠. 네, 일단 최근에 게임주 했을 때 또 두가가 드러났던 넷마블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오늘 총 저희가 6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넷마블과 이제 뭐 대표님이 네.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도 보이시네요. 네. 넷마블부터 보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반 1분기에 신작 출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적인 신작도 많이 출시가 됐고요. 국내에서 출시된 신작들도 많은데 네. 그 부분에서의 좀 실적이 좋아요. 성과가 좋고 인기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도 견조하게 잘 가고 있는데요. 먼저 넷마블의 7개의 대죄.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그렇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신작이 나왔기 때문에 마케팅비의 지출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반응이 좋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의 반응이 좋아요. 프랑스나 홍콩, 대만에서 이제 애플 앱스토어죠. 거기에 매출이 이 7개의 대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제가 준비한 그래프도 있는데 출시를 한 이후에 꾸준하게 이 7개의 대제의 그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프랑스에서의 매출 순위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홍콩입니다. 홍콩과 대만의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출시했던 게임 중에 A3라는 네. 게임이 있는데요. A3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서구권의 반응이 좋고 국내에서의 반응도 A3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기부터 또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7개의 대제에 제가 매출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국과 일본의 이제 1분기에서의 매출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하루에 일 매출이 확실하게 많이 늘었네요. 네. 예. 3억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에서의 일 매출이 3억이니까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3억 하루에 3억씩 한 분기니까 곱하기 90을 하면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치를 찍어 놓은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전분기에서 42%가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의 인기가 좋아서 현재 네. 매출뿐만 아니라 상위의 그 다운로드 순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의 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A3가 이제 국내에 매출 신작을 발표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일 매출이 4억 원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런칭하자마자 다운로드 2위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또 매출 순위 5위에 또 진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불소도 있잖아요. 불소 그렇죠. 레보루션도 있으니까 그거 좀 확장된 느낌의 게임이 하반기에 나온다면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마블 게임도 넷마블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블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블 시리즈의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또 마블 올라오죠. 게임이 네. 같이 두각을 받았는데 현재 마블 시리즈가 개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코로나 영향으로 개봉을 못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짝 2월 되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언택트의 게임과 관련된 종목이도 종목이지만 뭐 최근에는 뭐 코웨이 지분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저 BTS 네, 쪽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건 BTS 부분이었는데
그쪽으로의 이제 기대감이 넷마블이 항상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현재 넷마블의 뭐 하반기에도 런칭 일정이 쭉 잡혀 있는데요. 게임주는 역시 신작이 런칭이 됐을 때 그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넷마블도 좀 접근해 보셔도 지금 게임주에서 좀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넷마블 제가 이제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실하게 라인업들은 꽤 괜찮다. 근데 이제 많죠. 항상 아쉬웠던 건 이제 자체 개발 IP가 IP가 조금 없어서. 부족하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뭐 세븐나이츠라든지 이번에 7개 대제 같은 경우는 사실 꽤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개 대제가 제가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그 종목이 맞거든요. 그 종목을 대만에서 그러니까 iOS 쪽, 그러니까 애플 네. 쪽의 스토어를 1위를 못하게 막은 게 이거거든요. 7개 대제죠. 네, 원래는 이제 리니지가 대부분 다 이제 석권을 하는데 딱 이제 대만 쪽에서 1위를 못한 게 이거 때문인데 그만큼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넷마블은 좀 약간의 이제 IP 파워가 좀 부족한 게 없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채워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종목은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준비하셨다고. 네,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시 소프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제 토마토를 제가 2017년에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한 번도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가 한 40만 원대에서 네. 제가 이제 45만 원대입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목표가 100만 원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사실상 목표가 100만 원 리포트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왔죠. 네. 그만큼 이제 NC소프트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뭐 애정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제가 좀 많이 안다라고 좀 자본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제가 좀 유저로서도 많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속속들이 아는데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사상 나왔고. 최대 실적, 역대급 실적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이제 리니지 이제 2M이라든지 리니지 M이 굉장히 잘 나왔고 결국에는 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리니지를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PC 게임 뭐 리니지 PC 게임 있지만 사실상은 언택트와 상관없이 매출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에서도 돌려놓고 그냥 신경 네.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돌리고 뭐 아이템 사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란의 매출이 더 커졌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뚜껑을 여니까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이게 회사에서 몰래 하는 거는 한계가 있나 봐요.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더 아무래도 맞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어쨌든 그쪽에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을 살짝은 하회는 했어요. 그 이유는 그거죠. 성과금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리니지 M의 이제 매출 추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보면 리니지 M이 1등이 아니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리니지 2M 네.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2는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리니지 M이 19세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사행성 관련 이게 엮이면서 19세 이상이고 이제 12세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80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대만에서 요 관련 부분, 그러니까 구글 스토어 쪽은 1위인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이제 이게 애플 스토어 쪽에서는 2위인데 1위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넷마블의 이제 7개 대제가 한 거고요. 어쨌든 이쪽에 두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편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리니지 2M입니다. 리니지 2M의 이제 앱스토어별 매출 추인데 뭐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거의 이제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제 리니지 명확하게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그다음에 iOS 쪽에서도 계속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아까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이거든요. 신작 모멘텀인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창사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향후 3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유례 없는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상 NC는 신작이 굉장히 뜨문뜨문 나옵니다. 네. 뭐 나오면 막 3년에 한 개씩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 모바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완전 새로운 게임인 거고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IP를 활용해서 모바일로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역대급으로 지금 NC 입장에서는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작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버전 또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건 아이온이거든요. 네. 아이온이 예전에 리니지 2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이 게임입니다. PC 게임으로서. 근데 이게 지금 모바일화 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부터 제가 보기엔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PC 게임도 하나 대작을 만듭니다.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갈아엎었죠. 해보니까 이제 별로, 그러니까 유저들도 반응도 별로고 하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100억 넘게 들였는데 추가적으로 돈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 부분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제 TL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오히려 모멘텀은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졌으니까 계속 신작 모멘텀은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있다라는 거 NC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업황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결국은 IP 파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를 플랫폼을 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플랫폼을 연다면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들 수 있고 그 컨텐츠 파워가 가장 강력한 게 아무래도 이제 리니지 NC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 흐름은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리니지는 시장에 쉽게 말하면 여론을 보면 안 된다. NC 소프트는. 왜냐하면 저거 재미없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실제로 하는 사람은 또 한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매출은 또 다르다라는 거. 그냥 너무 여론에 좀 이렇게 휘둘리면서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NC는 더 잘 갈 거라는 기대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NC소프트 좋아하시니까. 네. 다음 정보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준비한 종목은 웹젠입니다. 네. 웹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웹젠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뮤 시리즈. 네, 그것도 아세요? 제가 그 리니지만큼 많이 했었습니다. 아, 네. 이 뮤 시리즈가 정말 중국과 대만, 이 중화지 권역 지역에서 빅히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iOS 스토어가 아니라 이제 구글 네. 스토어로 가볼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이 2위를 했어요. 이 뮤 시리즈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출시되는 시리즈마다 지금 중국과 대만에서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2분기 말에 이 뮤 아크엔젤이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살짝 시기를 미뤘는데요. 근데 이 뮤 시리즈에 우리나라에서 런칭되는 이번 시리즈는 반응이 비공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뮤 시리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에 이제 여성 캐릭터가 없었는데 네.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그거만으로도 뭐 좀 게임 최초다 이런 네.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성 길드 경매장 뭐 같은 것도 만들면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작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PC 게임 중에 이제 R2 네, 게임이 R2도 있는데요. 많이 네, 했었죠. R2 모바일이 이제 3분기에 런칭이 됩니다. R2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역시 좀 고정 팬층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PC 게임에서 아이템을 많이 사는 네. 게임으로 되게 유명해서 전체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다는 면에서는 또 게임 업체에서는 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웹젠에서 13년 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게임이 R2이기 때문에 이 R2의 성장성도 뭐 꾸준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가까운 시기에 중국에 뮤 시리즈를 한 번 더 런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뭐 개발사나 퍼블리셔, 판호 발급을 하겠다라는 걸 기사로 내보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빠른 시기에 신작 모멘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이 웹젠입니다. 웹젠 같은 애 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대만 시장에서 매출이 네.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iOS 스토어뿐만 아니라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에서도 매출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니까요. 그쪽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웹젠 같은 경우에도. 네, 웹전은 또 약간 이제 중국 쪽은 다른 이 업체들보다 좀 좋은 게 직접 퍼블리싱은 안 하고 이제 쉽게 네. 말하면 직접 제서권만 팔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판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좀 자유롭긴 하죠. 네. 자, 그럼 그다음 뭐 다음- 종목은 네, 위메이드 제가 한번 준비하셨죠. 네, 똑같이 이제 중국 쪽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저 웹젠과 좀 다릅니다. 웹젠은 중국 쪽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잘 받고 있는데 이제 위메이드는 소송이 많은 많은 회사죠. 좀 많은. 예,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이 위메이드의 어쨌든 보면 메인 IP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르 관련 부분을 계속 이제 이 소송 관련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계속 했었는데 뭐 뒤에는 이야기 드리지만 이건 어쨌든 좀 판결이 좀 요즘에 몇 개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 특히 실적은 잘 영업이익은 나왔어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배상액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이거거든요. 판결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 애들이 이걸 배상을 해줄까, 배상금을 계속 미루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표 하나, 다음 뒤에 표 하나 볼까요? 뒤에 표 보면 이게 이제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위메이드 쪽에 이제 중국과의 이제 소송 관련 부분인데 지금 30술 게임즈, 그럼 킹넷, 그다음에 샨다 게임즈 이렇게 세 회사와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샨다 게임즈는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수령이 된 거고 킹넷 같은 경우도 판결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령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거고 네.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37 게임즈인데 판례 자체가 지금 앞서 다 승소가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무난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위메이드를 가지고 발목을 잡았었던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게임주 내에서 위메이드를 좀 주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르 관련 부분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신작에 대한 IP 파워가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뭐 미르가 조금 뭐 유저가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뮤, 그다음에 뭐 리니지, 뭐 그다음 7개 대자, 뭐 이런 쪽, 뭐 아니 세븐 나이츠 이만큼의 사실 IP 파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관련 이슈, 그다음에 중국 관련 이슈만 먹고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실적이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서 위메이드는 조금은 저는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네. 펄어비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일단 검은 사막. 네. 펄어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검은 사막이 이제 PC 버전은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 모두 계속 견조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단 해외 시장에서 이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잘 견조하게 인기가 된다는 거는 코로나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우리나라가 뭐 재택근무도 하지만 해외는 정말 일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영향이 좀 포함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견조한 게 지난해 4분기에 하루 평균 매출이 6억에서 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게임이 검은사막 모바일이고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뭐 검사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러서 기록이 계속 인기가 견조하니까 이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다소 뭐 MMORPG의 장르 특성상 이게 좀 1분기에는 살짝 인기가 꺾인다라는 게 게임 업계에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또 신작이 나오는 게 작년에 11월에 지스타에서 최초 공개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있고요.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드디어 붉은 사막이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붙을 거고 매출이 확인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IP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좀 견조하다,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펄어비스가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게임을 원래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펄어비스가 직접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좀 대단했어요.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평소에 이용하는 이용자의 10배에서 1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동접수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11월 펄어비스에 따르면 이제 직접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동접수가 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직접 이렇게 서비스 시작하면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번 달 말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쪽에서의 기대감도 펄어비스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이제 펄어비스를 볼 때마다 계속 이제 좀 마음에 걸렸던, 눈에 걸렸던 게 뭐 기승전 검문 사막이니까 네, 뭐 다른 게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검문 사막 인기도 공고하고 워낙에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게임도 뭐 모바일에서 PC로 PC에서 가고요. 콘솔까지도 분명히 괜찮긴 한데 이게 너무 한 가지 히트곡으로 끝까지 너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신작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괜찮게 또 볼만한 한 종목인 것 같네요. 요번에도 현재 지금 펄어비스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자들에게 많이 넓혀주고 있는데 그래도 검은 사막의 이용자들이죠. 근데 유튜브도 시작을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인기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충성 고객들이 많다는 거니까 네. 매출로 좀 직결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컴투스인데요. 컴투스. 뭐 사실 이제 컴투스는 앞서 지금 한 펄어비스만큼 정말 한 가지로 우려먹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실적이 지금 앞서 우리가 다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은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컴투스는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서머너즈 워 하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신작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나치게 신작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컴투스는 우리나라 다른 게임들 특히 이제 NC 소프트와 좀 다르게 해외 매출이 좀 압도적입니다. 네. 해외에서 이 서머너즈 워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이걸 봐야 되는 게 해외 매출이 76%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1분기에 조금 더 반영이 됐던 반면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언택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은 오히려 2분기에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2분기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별로 안 나왔네, 별로네, 다른 것들 다 잘 나왔는데 그럼 게임 사업 별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지금 서머너즈 워만 우려먹을 것이냐라는 우려감을 최근에 좀 탈피했어요. 벗어났습니다. 물론 신작을 내서 그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임을 내는 것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너즈 이번에 이 나오는 컴투스 같은 경우는 리니지와 좀 비슷합니다. 리니지가 브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아이온이라는 걸 이제 새로운 장르로 만든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RTS 버전 그리고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이 MMORPG 버전이죠. 그러니까 서머너즈 워는 이 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카드 게임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MMORPG 버전으로 이렇게 더 확장이 되면서 쉽게 말하면 뭐 리니지라든지 아니면 뭐 검은 사막 같은 그런 식의 류로 좀 바뀝니다. 전환을 하는데 네. 스피노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부분을 요건 좀 해소를 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컴투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해외적 매출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영향은 오히려 2분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 조금 부진한 주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호실적 나와줬고 신고가도 내주면서 게다가 또 이 언택트 시대 속에 부각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가격 전략까지도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해서 네. 잘 가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아서 좀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돼서 조금 더 신중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결정을 안 하려고 하다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가지고 나온 뿐만 여섯 가지. 종목 아니다. 네. 다른 모든 지금 게임주를 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건 NC 역시나. 소프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C 소프트를 저는 탑픽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은 차트를 보시면 일단 목표가는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100만 원을 저는 계속 목표가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굳이 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이제 50만 원을 좀 네. 설정을 하고요. 요게 이제 그만큼 이제 좀 깊다라는 것 자체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정을 좀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좀 며칠 정도 더 조정을 보일 겁니다. 단기 급등도 있고 재료 노출에 대한 또 재료 소멸 관련 또 이 부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조정에 전 매수에 동참하시면 좋다라고 보고요.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종목을 사서 조금은 매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만약에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김혜진 전문가가 약간 분석한 뭐 웹젠이라든지 제가 마지막에 분석한 컴투스 쪽으로 오히려 또 더 좋을 수 있고요. 다만 좀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좀 안정적인 매매를 좋아한다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NC 소프트는 매매해놓고 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한다면 좀 편안하게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언택트 제4탄 게임주들을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111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슈퍼 전파 사건이 나오면서 증시 다시 한번 또 내림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주식학교론 시간 통해서 유익한 정보 좀 얻어가시고요.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